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 219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양한 게스트들 좋잖아요. 네. 장 의원님이 저 브라질 시민권 획득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든? 드릴 힘이 그쵸. 권력이 안 돼. 가짜로 드리고 그것도 약간 속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올 때가 되기는 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세상 일은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분 마음이 또 현지에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또 저희가 장 전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또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랑도 같이 방송을 했었고 또 한준희 위원님이랑도 또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금 나와 있는 게스트 그 본인이 저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랑 같이 했었던 그 경험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다. 흑역사. 지금 목소리 들리잖아요. 네. 흑역사래요. 예. 왜죠? 물어보세요. 직접 이제. 들어볼까요? 직접 여러분 들어보세요. 김현민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자, 예. 이제 오자마자 하는 첫 멘트가 흑역사네요. 자,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때가 이제 아무런 방송도 안 하고 처음 이제 나갔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혀도 많이 꼬이고 지금처럼요. 그렇죠. 예. 아니요, 지금은 양호한 거예요. 이게요? 많이 지금 나아진 매우 많이 양호한 나아진 거예요? 예. 진짜요? 제가 이분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요즘 실력 좋으신 축구 기자님들이 많으신데 분데스리가는 뭐 당연하고 전체적인 유럽 축구판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신 맞아요. 정말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자주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7, 8년 전인가 한번 딱 해보고 방송용이 아니시군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방송 부적합입니다. 예. 그런데 신하영 씨랑 네, 같이 많이 요즘에 하셨잖아요. 자꾸 방송에 나오시네요. 저랑도 같이 반 시즌 동안 예, 분데스리가 그랬죠. 정보 프로그램을 같이 예. 했잖아요. 그때 저 너무 힘들어갖고 녹화 날부터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나 못 한다고. 근데 요즘은 저도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많이 향상됐다라는 생각을 받는데 실제로는 또 아닌. 편집의 힘이죠. 저희 그 PD님들이 막 욕하면서 이거 어떻게 써?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자르고 붙이고 막 자막 입히고 막 효과음 넣고 막 빵빵 터뜨리고 이래서 겨우 조금 볼만하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감독님들 웃고 계세요. 이제 이거 다 남일 우실 아니에요. 겁니다. 이거 남일 아니에요. 지금 닥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늘었는 줄 알고 모셨는데 네. 이거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현민 기자님을 모시고 축구 이야기 아주 신나게 해볼 텐데요. 자, 올림픽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 싸워줬지만 온두라스전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 씨 나왔을 때 나눈 이야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올림픽 많은 종목에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지구촌 축제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말 넘어졌다가 나중에 다리 절면서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고 많은 종목에서 메달권 이외의 선수들이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은 역시 이 정말 스포츠 제전에서 최선 다하고 마치는데 사실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는 분명히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또 남은 축구 인생 정말 보람차게 아주 밝게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온두라스전 이후에 그 각종 인터뷰에서 선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미안하다는 말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미안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올라갔는데 예. 그래도 최선을 다했었고. 최선을 그쵸, 일부러 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잘 싸워줬는데 축구라는 게 원래 결과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용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좀 압도를 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축구라는 거는 결국 스코어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따라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소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인 거지. 그리고 그 경기에서 온드라스 골키퍼가 워낙 잘하기도 했었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죽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스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지난 주말에 또 EPL이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스코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4대3? 리버풀이랑 네. 아스널이라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스코어가 나왔어요.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스코어 4대0. 이게 네? 뭐냐면은 제가 4강으로 예측했던 팀들. 저는 맨체스터 두 팀과
첼시, 리버풀이 4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잠깐 맨체스터 두 팀과 첼시, 리버풀이 4강. 예, 아스날이 못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다 첫 라운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코어가 4대 0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의 스코어가 4대 0입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싸우신 거죠? 아니 뭐 4대 0이면? 상대가 중요한가요? 근데 여기서? 0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스날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말 위험. 아 물론 첫 라운드는 사실 몰라요. 이게 첫 라운드 지고 나서도 우승하는 팀들도 축구 역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아스날 같은 경우는 최근 그러니까 시즌 개막전 7 시즌 동안 1승밖에 없어요. 1승 3무 3패거든요. 원래 그 느리게 예. 시작해요. 그렇긴 하나 어쨌든 이적 시장 남은 기간 그래도 있습니다. 아스날 위험합니다. 예,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네. 진정하시고요. 예. 어쨌든 저는 제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스널과 리버풀의 스코어는 몇이었죠? 4대 3. 그렇죠. 4대 3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김현민 기자님 모시고 자, 저희가 라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아, 라리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요. 네. 유럽 축구에 워낙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리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호흡을 또 맞춰본 적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쿵짝, 호흡은 흑역사라고 쿵짝. 본인이 그랬죠. 자, 만회할 기회입니다. 과연 만회가 될까요? 만회가 될까요? 일단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3강이 조금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번 시즌은 더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팀들이 경쟁 구도에 끼어들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가 솔직히 그러니까 이 3강을 쫓아올 만한 팀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던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 지금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입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했어요. 영입 자체는 괜찮게 했는데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선수단과의 마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구단주와의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비아레알을 가장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대신 들어온 감독은 이제 프란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엘체 감독을 했고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는 엘체 때 괜찮았는데 괜찮았어요. 이제 헤타페가 강등이 됐죠. 예, 지난 시즌 헤타페 감독을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다 그런데 보니까 비아레알이 이 지난 시즌 정말 잘 이끌어왔던 마르셀리노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둔 바로 직전에 지금 감독 자리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프란 에스크리바 감독이 정말 긴급하게 왔는데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부상자가 지금 현재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상자들이 또 뭐 9월 가야 오는 선수들 정도면은 좀 빨리 오는 거고 솔다도 같은 선수가 지금 내년 2월까지 못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현민 기자님 말씀대로 뭐 산소네라든가 뭐 괜찮은 영입들을 했음에도 지금의 비아레알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일단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당장 모나코와 펼치게 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모나코와 아직 경기를 안 했는데 모나코와 펼치게 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다도 빠지죠, 바캄부 빠지죠, 조나단 도스 산토스 빠지죠, 체리세프 빠지죠, 그리고 빅토르 루이스 빠지죠, 하우메 코스타 빠지죠. 뭐 이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주전급들이 다 부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데려온 선수들로 어찌어찌 팀을 꾸려서 지금 모나코와 1차전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만 모나코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즌 초반이 좀 걱정이 되는 팀이 비아레알입니다. 그런데 이 팀은 제 생각에는 영입은 그런데 김현민 기자님 예. 말씀대로 괜찮거든요. 로베르토 요게, 솔리아노. 예, 자리만 잡으면 뭔가 그래도 좀 깨소금 같은 어떤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초반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비아레알에게는 급선무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강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세 팀은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팀은 세 팀 가운데 단 한 팀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레알 마드리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카세미로 선수 자리라든가 마르셀로 선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얇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차지하는 어떤 전체 시스템에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마르코 아센시오 그리고 이제 루카스 바스케스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이런 선수들 여기에 이제 모라타 선수가
선수가 정말로 꾸준히 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라타 선수를 다시 데려왔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BBC가 없어도 아센시오, 모라타, 바스케스로도 또 그런 대로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 라인이 사실은 제 능력만 발휘하면 그냥 그런 대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하메스 선수가 좀 안타까운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레알 팬들의 가슴 한켠에 약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지단 감독이 이미 지난 시즌에 지휘봉 잡은 이후에 엄청난 승률을 올리면서 라운데시마까지 달성을 했던 또 그런 시스템으로 올 시즌도 기본적으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 당연히 지난 시즌 이상의 전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워낙에 젊은 자원 영입이 좋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93년생들을 그렇죠. 쫙 영입을 했죠. 뭐, 움티티 그렇죠. 그리고 디뉴 그리고 또 이제 데니스 수아레스 선수 영입도 했고 안드레 고메스까지. 예, 안드레 고메스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디뉴, 움티티, 데니스 수아레스, 안드레 고메스가 사실 이 연령대에서는 정말 알토란 같은 선수들이고 게다가 데니스 수아레스 같은 선수는 어떤 창조적인 공격 능력도 있으면서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가 또 최근에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요 자리도 이제는 뭐 안드레 고메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데니스 수아레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오면 하피냐도 있고 아르다 투란도 뭐 얼마나 올 시즌 다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데려다 놨고 그러니까 이니에스타, 라키티치 뭐 이런 포지션도 지금 너끈히 메울 수가 있는 이제 자원이 거의 뭐 남아 도는 형국이 됐고 그리고 움티티 영입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3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르셀로나의 어떤 전체적인 수비에서의 기동성 이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마스체라노 선수 이런 불안 요소들을 좀 감안하면 움티티 영입은 정말 아주 기민하고 잘했다. 그러니까 선수가 93년생 어린 선수. 움티티 예. 선수가 93년생이야. 그러니까는 데니스 수아레스만 94년생이고요. 나머지는 다 93년생입니다. 그리고 전원 다 영입 당시 나이로 만 22세입니다. 전원 다.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데니스 수아레스 94년 다 외우고 다니세요, 그거를? 저는 지금 그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흥미로웠어가지고 그때 그 영입된 거 영입 시점에 전원 다 만 22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가끔 제가 한준희 위원님 보면 그래요.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아니, 계시지? 아니요. 저는 제가 김현민님을 볼 때 정말 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건 아닌데요. 근데 예. 그렇게 막 강하게 부인은 또 안 하시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데요. 일단 그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제가 네.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지적을 하자면은 어쨌건 이번 시즌은 뭐 클럽 월드컵도 이제 병행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영입이 없는 건 아닌가. 네. 약간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건 클럽 월드컵이 있는 시즌에는 항상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데서 조금 고전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어쨌건 남들 쉴 때 가가지고 그것도 일본까지 가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체력적인 문제도 안배 문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영입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하셨던 마르셀로라든가 아니면은 카세미로 쪽의 보강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상당히 영입을 잘했어요. 그 바르셀로나는 MSN이 조금 지칠 때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 매치 기간에 남미 갔다 오면은 좀 그때 이제 체력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이 상당히 잘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 하나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MSN의 백업을 볼 수 있는 현재 뭐 파코 알카스 영입 근접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이 자칫 문제가 될 위험성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세르히 로베르토 선수가 워낙 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또 비달 선수를 계속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프리시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비달 선수가 좀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세르지 선수가 더 낫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비달 선수가 계속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세르지 선수도 어쨌건 간에 전문 오른쪽 풀백 출신이 아닌데 그러면은 좀 장기 레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점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레알 마드리드 그 말씀 추가해드리면 레알의 최대의 적은 일정인 게 맞습니다. 스케줄이 최대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얘기를 최근에 근년에 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2연패가 이제 왜 나오기 어려운 줄 아냐? 클럽 월드컵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저주
뭐 이렇게도 아마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챔피언스리그 우승 클럽은 항상 이제 클럽 월드컵을 갔다 와야 되는데 요걸 하고 나면 특히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일정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라리가가 휴식 기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연말에 잠깐 뭐 가족이나 연인하고 한 3박 4일 어디 갔다 오면은 사실 휴식 끝납니다. 라리가도. 근데 그 정도도 사실은 이 클럽 월드컵을 하는 팀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서 바로 죽음의 1, 2월 일정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월쯤에 정말 중요한 경기 딱 만났을 때 요때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 같이 이제 독일처럼 좀 휴식이 긴 리그라 하더라도 심지어 클럽 월드컵을 하고 나면은 전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그 다음 시즌까지 또 우승하기는 참 힘들더라라는 얘기를 안첼로티 감독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이겨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럼 실제 그 2014-15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 뭐 25경기 연승을 달렸나요? 아무튼 그때 22경기 22연승. 예, 22연승을 달렸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아무튼 네. 아무튼 예, 그랬다가 딱 이제 클럽 월드컵 갔다 오고 그 AC 밀란하고의 평가전을 치른 다음에 그때부터 하향세를 탔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레알은 그 부분에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만약에 지금 발렌시아 팬들에게는 매우 죄송하지만 파코 알카세르 선수까지만 오면 지금 무니르 선수도 요즘 하는 거 봐서는 네. 딴 팀 주기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니르가 그대로 있고 뭐 파코를 데려오고 여기에 뭐 급하면은 데니스 수아레스 같은 선수도 뭐 윙포드 같은 자리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면은 바르셀로나도 지난 시즌보다는 여러 부위가 좀 더 좋아진 게 아마 사실이 될 겁니다. 근데 단 바르셀로나는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슈, 브라보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가게 브라보, 된다. 네. 브라보 선수가 맨시티로 가게 되면 이제 테오 슈테겐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브라보 선수에 비해서는 기복이 심하고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게다가 지금 테오 슈테겐 선수가 또 부상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을 또 만약에 브라보 선수 정작 보내고 나면 시즌 초반도 잘 넘겨야 되고 나중에 테오 슈테겐의 또 안정성이 어떻게 빚어질 거냐. 요거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좀 극복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약간 발렌시아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자면은 디에고 아우베스를 영입을 네.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죠. 브라보가 떠난다면은. 예. 그러면 이제 테오 슈테겐하고 디에고 알베스가 받쳐주면 테오 슈테겐이 만약에 좀 이상하면 이제 바로 디에고 알베스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거는 파코 선수 얘기에 지금 디에고 알베스까지면은 발렌시아에게는 너무 그거는 네. 너무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적 시장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3강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점이 득점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즈만 의존도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즈만이 골을 넣지 못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가 가메이로하고 가이탄하고 두 명을 영입을 하면서 공격을 강화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주요한 영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상당히 큰 보강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원래 비에토가 바르셀로나 이적이 근접한 상태에서 맞고 세비야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그것 자체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브 자체가 시메오네 감독이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거를 아예 보여준 게 아닌가 단도직입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우승 경쟁팀이니까 우승 경쟁팀을 강하게 해주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정말 백지한장 차이로 놓쳤잖아요. 그러고서 그때 좀 한탄을 하면서 네, 좀 너무 이제 아틀레티코 내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좀 내가 피곤한 상태 아닐까?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팬들이 그때 걱정을 확 했어요. 제 생각에는 시메오네 감독은 다시 한번 라리가 우승이나 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한 번은 더 도전할 캐릭터입니다. 네. 지금 김현민 기자님이 저는 옳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원래 좀 내가 성격이 좀 그럴 때는 좀 그렇게 통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제가 이거 여기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 던질게요. 좋은 거 하나. 뭐 하나 던지시려고요? 가이탄과 가메이로가 왔잖아요. 네. 그리즈만이 있잖아요, 원래. 3G. 또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또 유행어 참여하시려고. 세계 언론에 한 번도 안 네. 나왔어요. 3G. 3G. 예, 3G. 핸드폰 요즘 다 LTE 쓰는데. 저는 요즘 이제 다 LTE 폴더폰 쓰는데. 저는 폴더폰 써요. 3G.
쓰리지. 가메이로, 가이탄, 그리즈만. 네. 여기에 포지도 돼요. 포지도 돼요? 고딘. 고딩. 예. 가메이로, 가이탄, 그리즈만, 고딘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현민 기자님 말씀대로 시메오네 감독이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아틀레티코는 수비는 기본적으로 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력을 얼마나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트로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에 뭐 3점 뒤졌고 레알에 2점 뒤졌어요.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예를 들어 한 대여섯 골만 더 넣었다고 한다면 우승도 할 수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지난 시즌에 공격력 강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뜻대로는 안 됐어요. 예. 근데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그 프리시즌 하는 모습을 보면 포메이션을 또 늘리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나타났거든요. 투톱 뒤에 이제 가이탄 같은 선수 놓고 뭐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아틀레티코야말로 포지션별로 거의 진정한 더블 스쿼드예요. 게다가 선발 멤버와 벤치 멤버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가이탄과 만약 카라스코가 양측면에 나선다 그러면 가비와 코케가 중앙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앙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선수들을 유사한 자원이 뭐 한 너댓 명이 또 기다리고 있죠,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아틀레티코도 지금 선수단이 풍부한 상황인데 여기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3G의 위력 플러스 자꾸 미셔, 이런 3G, 거. 3G에다가 이제 카라스코나 뭐 지난 시즌에 또 엄청난 폼이었던 사울 선수 뭐 이런 선수가 또 가세가 되고 그리고 토레스 코레아까지 공격진에는 백업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즈만 가메이로에다가 토레스 코레아까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틀레티코가 이번에는 한번 진짜 라리가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 장기 레이스에서는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리그 같은 경우는 승리하면 승점이 3점이니까 그 무승부보다는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강화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보이고 심지어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공격 쪽에 교체 카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 브루살리코 영입도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후안 프란 선수가 약간 내려가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그 브루살리코 같은 경우는 뭐 중앙 수비수도 볼 수 있고 좌우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멀티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민 기자님은 그렇다면은 3G가 좀 될 것 같으세요? 아,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어쨌건 지난 시즌에도 뭐 잭슨 마르티네스라든가 영입을 했지만은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가긴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가메이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리즈만하고 같은 그 프랑스 그 공격수기도 하고 그 가메이로가 여기서 잘하면은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포르투갈한테 프랑스가 지고 나서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데시앙이 애초에 가메이로를 데려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루가 있는데 진약을 또 데려가지 말고 예. 다 지가 많아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거 믿지 말라고요. 3G, 4G, 5G 뭐 프랑스가 지가 많네요.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지루가 있으면은 진약 데려가지 말고 가메이로를 데려갔으면 그리스만 가메이로 요 시너지가 상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메이로 선수가 사실 거의 윙포워드처럼도 움직여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가메이로 선수가 또 지난 시즌에는 모든 경기 29골 넣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늘 필요도 없어요, 이 선수가. 그리스만을 좀 더 살려줄 수만 있는 파트너라면 본인이 이제는 30골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가메이로 그리스만 요 시너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잘만 되면 프랑스 대표팀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라리가 3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물론 이 편차가 심한 좀 리그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그 3강을 좀 위협할 만한 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 있는데 예, 하나. 똑같을 겁니다, 세비야예요, 생각이. 세비야. 예. 세비야. 세비야. 그 세비야. 이거 리버풀 팬이라 세비야를 이름만 아니에요. 나오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경기가 아니라 그냥 모험이 자꾸 탈락돼요. 거기는. 예. 근데 팀명에서? 사실 세비야가 3년 동안 유로파 리그를 계속 우승하면서 세비야 때문에 경기 일으킬 팀들은 사실 좀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거 좀 못된 짓을 좀 했죠, 사실은. 세비야가. 그런데 어쨌든 요 세비야가 가메이로만큼의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제외하면 팀 자체는 지금 상당히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른바 칠레 스타일. 칠레 스타일로 산파올리 감독이 지금 이미 그 자기가 구상한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다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레알과도 UEFA 슈퍼컵을 했고 지금 현재 녹화 시점상 1차전까지 스페인 슈퍼컵까지 한 상황인데 뭐 두 경기 다 지긴 했죠. 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산파올리의 구상은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이 된다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비야가 여기서 이제 골잡이 쪽에 조금 더 이제 벤 예더 선수라든가 비에토 선수가 조금 해준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세비야가 그래도 세 팀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승패를 떠나서 세비야는 올 시즌 전술 평론가들에게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비야가 어떤 팀과 경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전술 평론가들이 이제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그런 이제 길다란 평론을 외국어로 많이 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그 UEFA 슈퍼컵을 봤었을 때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까 나오기는 3백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좀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또 4백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해버리더라고요. 7분 만에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확히.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감독이 상당히 유연한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칠레 시절에는 워낙 그 팀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전부터 구축되어 오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대로 갔었지만은 세비야에서는 아직 초반에 그게 잘 가동이 안 될 때는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거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봐가지고 예, 더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거기다가 안정성이라는 면만 놓고 보면은 네. 어쨌건 전임 감독인 에메리보다는 낫지 않나. 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좀 더 다양성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비야는 항상 매년 그래왔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많이 나가고 많이 영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기를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도 탈락을 했다가 또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고 이게 반복이 됐던 거였는데 네. 산파울리 때는 그래도 처음부터 좀 자리를 잘 잡지 않았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항상 칠레 축구가 갖고 있는 약간 수비의 뒷공간이 넓다든가 그리고 무슨 자신들의 또 기동력 있고 빠른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까는 또 자기들의 실책을 또 피하기가 어렵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90분 내내 과연 이제 이 칠레 스타일의 축구로 계속 뛸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여부들이 또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김현민 기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틀은 지금도 이미 잡아가고 있고 잡힌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에메리 감독 때처럼 예를 들어 뭐 전반기에 이만큼 지고 후반기에는 이만큼 이기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는 조금 덜할 가능성이 있고 세비야 팬들이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팀의 어떤 정확한 정체성 시스템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잡아주는 모습을 산파울리 감독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미 프리시즌 때부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비야 팬들은 좀 만족을 하면서 시즌을 시작을 할 텐데 다만 세비야도 역시 지금도 부상자들이 조금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시즌 초반에 어떻게 피하느냐 그리고 비에토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저는 사실 비에토 선수보다는 벤 예더 선수에게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에토 선수가 비아레알 시절에 한 70-80%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스트라이커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인 것 같아요 세비야는. 자, 우리가 김현민 기자님 모시고 라리가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이제 주말에 개막하는 라리가를 대비해서 라리가 3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니 도대체 김현민 기자님을 모시고 라리가 이야기라니 된다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는 또 분데스리가거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EPL도 되고 그쵸. 저분이 다 됩니다. 근데 독일어 굉장히 잘해요. 독일 노래도 네. 되세요? 아니요. 노래는 그저 이재영 씨가 영원히 고통받는데 저 네. 독일 노래를 부르고 가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자꾸 얘기하는 걸 지금 굉장히 즐기고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부로 그냥 하지 말아요. 무관심으로. 네, 그냥 약간 무관심으로 우리 일관해 드리자고요. 네. 자, 이렇게 김현민 기자님과 라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2부에서는 또 김현민 기자의 강점인 분데스리가 또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2부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